네, 금요일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와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로 시장이 마무리가 됐네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1934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의 종가를 고가로 삼으면서 마무리가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죠. 중국 시장의 장중에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우리 시장이 그에 따른 영향도 많이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시장 자세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허윤정 연구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시장 특징적인 부분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전일과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뭇 다른 금요일 시장이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시점 자체가 생각보다 좀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감에 영향을 미쳤다면 오히려 정작 그 당사자인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제지표의 호조로 인해서 100포인트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장중에는 지금 노무라 증권사를 통해서 리커창 총리가 조만간 경기 부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라는 보도에 힘입어서 중국 증시의 상승과 함께 국내 증시에도 상당히 수급의 개선 흐름을 보이게끔 하는 요인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 쪽에 매수로 좀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투신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금일장 690억 원 정도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비차익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수가 소폭 들어왔다는 점 구분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전장까지만 해도 외국인 중심으로의 매수세가 유입됐었고 기관들 쪽에서는 매도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지나가면서부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더욱더 거세지는 가운데 투신권을 중심으로 매수 전환되는 기관들의 수급 변화가 일어나면서 코스닥 시장의 상승폭이 더욱더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종목들의 움직임을 살펴보실 텐데요. 전반적으로 오늘 고른 상승세를 좀 보이는 가운데 특히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와 같은 IT 대표적인 종목들의 상승폭이 눈에 띄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들어서 양매수가 계속적으로 좀 유입되는 모습이고요. LG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도 일단 매수에 대한 연속성 그리고 반등에 대한 연속성이 다시금 좀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최근 대형주 중에서는 사실 기존에 강했었던 종목들보다는 이렇게 바닥권에 있었던 종목들의 반등이 많이 좀 연속적으로 실리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 역시 이런 LG 디스플레이와 같은 종목들을 꼽을 수가 있겠고요. 자동차주들도 금일 전반적으로 2% 내외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도 소폭씩의 상승 흐름을 보이긴 했었습니다만 아직 추세 전환을 논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내수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주가가 다소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오늘은 롯데쇼핑이 1%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패션 관련된 업체 중에서는 한세실업이 3.4% 정도의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한항공이 무려 4%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4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국제선에 대한 운임 인상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이 밖에 삼성 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폴리실리콘 계열사에 대한 주식 처분 결정에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잠시 보실 텐데요. 네. 오늘 파라다이스가 재차 강세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었고 최근에 좀 부진했었던 홈쇼핑 관련된 종목들 반등을 실어냈습니다. 이 밖에 SM이 전일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2.5% 정도의 반등을 실어냈고요. 이 밖에 성우하이텍과 인터파크, 골프존과 같은 종목들의 상승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테마로서는 사물인터넷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매우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표적으로 효성 ITX와 엔텔스 종목을 꼽을 수가 있을 텐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물인터넷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규제 개혁할 것을 좀 주문했다라는 소식에 힘입어서 급등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 특징적인 종목들의 흐름을 좀 만나봤습니다. 앞서서 오버나잇 승부지로도 만나봤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오고 있다. 최근에 그런 종목들이 좀 눈에 띄게 움직이는 것도 사실이고요.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에서도 IT 관련주들, IT 부품주들이 좀 꿈틀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사물인터넷 관련주들도 좀 눈에 띄네요. 수급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660억 코스피 시장에서 팔았습니다. 매도의 연속성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이 오늘 거기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주체별로 어떤 종목들 주로 사고 팔았습니까? 네, 일단 코스피의 외국인들 매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비차익으로는 소폭의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점 함께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전체 시장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전기전자나 그리고 보험
0.3억 정도로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모습이었었는데 종목별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면 외국인들의 매수 탑픽은 SK 하이닉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기관들은 SK 하이닉스를 역시 함께 사주는 모습이었었고요. 그리고 이 밖에 외국인들은 기아차와 SK 이노베이션, LG U+와 LG 생활건강 등으로 매수 흐름을 보였습니다. 매수 상위 종목 중에 코스닥 종목으로서는 SM과 GS 홈쇼핑 그리고 파라다이스 정도가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기관들의 경우에는 코덱스 레버리지 쪽에 매수를 290억 원 정도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이 밖에 LG 디스플레이와 SK 하이닉스 매수세, 그리고 자동차주 쪽에서는 현대차보다는 기아차를 조금 더 선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밖에 포스코나 대한항공 등으로도 매수 흐름을 좀 보이는 모습 함께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매도 종목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360억 원 정도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발생을 했고요. 삼성전자 쪽에 역시 외국인들의 매도가 소폭 좀 자리를 잡았습니다. 기관들의 경우에는 매도 탑픽이 삼성전자입니다만 190억 원 정도로서 규모가 아주 절대적인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 밖에 현대상선과 KB금융, LG U+ 등으로 소폭씩의 매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수급도 계양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시장에 대한 정리 그리고 다음 주 전략을 세워봐야 될 텐데 일단 이번 한 주는 변동성이 좀 큰 한 주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FMC 회의도 있었고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외부적인 이슈들도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한 주 좀 정리를 해보고요. 시장에 대해서 어떤 뷰를 갖고 계신지도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여전히 좀 제한적인 흐름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상승폭이 꽤 컸다라는 느낌을 받으시겠습니다만 정작 지수를 보면 아직까지 1930선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1950선 부근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인 이평선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다소 눌려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일단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는 지수 자체를 놓고 너무 지수와 관련돼서 인덱스 플레이를 하시기보다는 아직까지도 종목 중심의 플레이가 좀 유리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일 FOMC 회의를 끝난 이후에 지금 옐런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일단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 우려감이 좀 발생을 했었는데요. 다음 주 초에는 다소 매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일부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발언을 놓고 시장의 민감도가 좀 높아질 가능성 주초에는 조금 유의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역시 주초에 중국의 HSBC PMI 지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전월 대비해서는 그래도 소폭 개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만 여전히 기준선인 50을 하회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돼서의 여러 가지 우려감을 과연 해소해 줄 만큼의 모멘텀을 제공하는지에 대해서는 역시 좀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대형주 중심으로 일정 부분 반등을 실어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코스피 쪽으로 쏠린 포트폴리오는 비중을 좀 조절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그동안 언급을 드려왔었습니다. 네. 물론 코스닥 시장 굉장히 잘 가고 있고요. 여전히 개별 종목들 중심으로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많은 상황이기는 하나 시장에 대한 트렌드가 완전히 코스닥처럼 과거처럼 아주 일부에서만 쏠리는 상황이 아니라 일정 부분 대형주의 반등이 또 함께 실어내고 있기 때문에 바벨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하지만 시장 자체에 대한 베팅은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내리고 있습니다. 아직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시장의 변화가 확실하게 감지는 되고 있습니다. 대형주 쪽에서도 관심을 좀 가지면서 코스닥 내부에서도 예전에 많이 올랐던 종목이 아니라 지금 꿈틀대는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도 잘 포착을 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